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명 눈 찢어진 아이는 이명박 씨의 혼외 자식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게서 12년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12년에서 15년 구형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바 있었는데 뭐 거의 적중했습니다. 자, 12년형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를 통틀어 보면 한 15년 정도 구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삼성에 가진 힘과 삼성에게는 유독 약했던 검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12년도 굉장히 용감하게 구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뇌물공여입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요. 이재용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어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죠. 여기에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횡령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럼 또 여기 5년이 더 합해지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셨어요. 이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이에요. 입니다. 10년 이하까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통틀어 보면 20년 정도 때리는 것도 그렇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껏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그 큰 죄를 지었어도 손방망이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법원 환경 또 검찰 환경에서는 이 정도 구형도 가상한 것이다 이런 평가신데 사실 저는 12년 정도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까지는 좀 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12년에서 15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단했어요. 그래도 자, 근데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이걸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해서 특종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네.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게 그야말로 일파만파를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 우선 그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잘 취재했죠. 오랫동안 제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삼성 재판이 지금 증거가 없다. 주장만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삼성의 응원을 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죄의 가장 핵심은 돈을 주고 받았는지가 문제인데 돈을 주고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삼성도 인정하고 있고요. 이미 정유라가 승마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게 다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심플합니다. 더구나 스모킹건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종범의 업무일지는 명백한 그냥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문영표 전 장관이 부정청탁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유라가 법정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캐비넷에서도 이재용과 박근혜 간의 청탁과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너무너무 삼성 편만 들고 있어서 그래서 장충기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수 경위는 뭐 따로 이제 안 밝히시는 거고요. 뭐 하여튼 취재를 열심히 했어요. 취재를 열심히 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보도된 거 말고 안 까신 거 있죠 또?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까주세요 또. 사실은 처음에는 삼성이 대통령에 당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진술을 다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최순실의 강요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재용 바보 전략을 들고 왔어요. 재판 막판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마담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용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마담이라 경험이 부족하다. 뭐 곱게 자라서 어디 가서 야단 맞느냐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삼성을 오래 취재하지 않습니까? 참 웃겼습니다. 만약에 사석에서 최지성 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재용한테 귀에 들어갔으면 크게 혼났을 겁니다.
아마 쌍스러운 욕이 많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건 다 언론한테 돈과 힘을 써서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죠. 예. 공식 석상에서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막말도 잘하고요. 특별히 밤에는 아주 대단합니다. 슈퍼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이 의도적으로 바보인 척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용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단독 면담을 이재용하고 합니까? 그렇죠.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그 대국민 사과한 것도 이재용이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홍한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하고 면담한 것도 이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정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미래의 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도 이재용이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도 이재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재용이 가진 게 경영권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무슨 권입니까? 싸방권입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충기 전 사장의 핸드폰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하게 됐는데 뭐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하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삼성 수사를 한 분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고 대통령은 이재용이었다. 아하. 그리고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아니라 장충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충기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보 보고를 하고 정보 지시를 받아서 이행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장충기한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문자를 보냈던 거 보셨죠? 예. 그리고는 언론사들이 다 정보 보고를 합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정보, 민정수석 인사정보 모든 게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역겨웠습니다. 아이고, 언론사마다 정보 보고를 삼성에 상납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삼성 쪽에 인사청탁하고 청와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삼성과 청와대는 동등하거나 하부 조직 같았어요, 오히려.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민정수석 후보자의 검증 동향에 대한 정보인데요. 예. 자, 청와대 고위급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급비입니다. 급비, 보안 유지 음악. 민정수석 후보자로 박상옥, 경기구 11기 서울대 전주 북부지검 전북지검장 이렇게 해서 네. 세평 정리 등을 특감반에서 진행 중. 특감반에서 마지막 인사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올라가거든요. 이 진행 중인 사안을 장충기한테 보냈습니다. 그 박상옥은 지금 대법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편애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2015년 1월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박상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되고 저쪽으로 갔었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 정보 수집입니다. BH 기류입니다. 신세든 교수는 과거 오랫동안 공부 모임을 같이 해온 인연이 있으나 김강동 교수 계열로 최근 청와대 비판을 많이 해 주변에선 글쎄나 등 반응입니다. 실장 문제와 관련해 VIP가 지금까지도 아무 언급 없어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답니다. BH 실무자들도 답답해 한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BH라 하면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장충기 사장한테 보내. 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5, 6개월 전에 제 후임자로 예상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곧 임명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저기 국정원 기조실장이 보낸 문자를 한번 볼까요? 예. 기조실장이 이렇게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는 사장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회사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과 행복을 듬뿍 담아 인사드립니다. 이현수 배상. 이현수는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 안에 사장님이 주신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 이거 국정농단을 삼성이 했네요. 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론으로. 예. 언론이 얼마나 비굴하게 기어다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한 언론사 간부가 청탁을 합니다. 존경하시는 실사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양땡땡 국장과 상의를 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대영 올림, 매일경제 김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데스크, 이 사람의 사장은 삼성이었어요. 매경이. 자, 매경이 삼성 재판에 관련해서 삼성 편을 왜 들고 계신지 보이시죠? 다른 거 하나 읽겠습니다. 문화일보인데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일보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5월을 무탈히 넘깁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일이라도 편하게 하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김영모 이런 사람이 올렸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으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연합뉴스 조봉래 드림. 이거는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이 나왔을 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조봉래.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그러시죠.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자, 삼성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국민을, 기업을 지키는 겁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냈어요.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 기사를 내는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배우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어떤 기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기사 쓰지 않도록 얘기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TV조선 다른 사람한테도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다고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장충기 사장님 그동안 평안하였는지요. 기아들이 삼성전자 어느 부분에 지원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험번호는 전 어디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같은 부탁이 무례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회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 CBS의 이희상 전 산업부장 문자 아주 CB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언론인이고 그러니 언론을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하죠. 김치가 어떻게 삼성을 이렇게 비판하다니 감히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의 중역이에요. 간부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전에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때 말이죠. 삼성 임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법원 구워 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재용 씨가 법원 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삼성의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언론을 내달리기 위해서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 재판에 대한 뇌물 재판에 증거가 없다. 엮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빌 게이츠도 한국 오면 다 범법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삼성 편을 들어서 써서 재판부의 부담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쓰더라도 크게 비난이 안 나오고 국가경제를 생각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법원을 밀어붙인다. 이게 전략인데 이 전략이 화질을 빚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삼성에서 검찰을 굉장히 특별 관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재판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진 이 시점부터는 법원을 굉장히 잘 관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장 판사들 가운데 삼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삼성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도 뭐 거의 모든 재판부가 삼성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배치했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법원이었고 법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언론을, 여론을 계속 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게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지금껏 헌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그런 데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근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판결이 어떻게 될지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10년형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에 가까운 형,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삼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7년까지 내려가서 7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사람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다르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장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린 게 삼성이었고 박근혜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시스템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이제 새 책이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판되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 MB재산의 윤곽이 언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MB의 돈 문제에 대해서 10여 년간 취재해온 저의 취재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제가 MB 아카에 돈을 정확히 찾아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많고 어디 가서 실패한 취재기를 담기도 했습니다만 그 MB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삼성과 박근혜 이 재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근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너무 우리나라와 국가와 민족에게 너무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장 보고 너무 쇼킹을 받아가지고요. 돈의 신 이명박 하면서요. 아니 이명박 혼외자식 언급도 나왔어요. 아니 뭐 혼외자식 언급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혼외자식 조안무개 씨 눈치 젖은 아이한테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 현직 국가원수가 혼외자식한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당했는데 각하가 또 돈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깎으려고 합의를 바로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판부한테 저희들 압력을 넣어가지고 계속 재판을 못 진행하게 친자긴 소송을 하면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못하게 계속 밀어놓다가 나중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 번호도 적어놓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돈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각각에서는 자식보다 돈입니다. 아들보다 돈이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돈에 있어서는 아주 귀신과도 같은 분이고 어떻게든 뭐 음식점에서도 반값을 강조했던 분이기도 하고 진짜 이 합의금도 싸게 끊으려고 하는 이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제가 아마 죽어서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머리 아픈 적이 없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요. 기자한테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그런 취재원이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수전노 같은 분이 돈을 줬으니 혼외자식임을 인정한 셈이군요.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인데 그때 대통령한테 당신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 이명박 주변의 측근들은 이 눈치 젖은 아이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두원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는 분이 태반이고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책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장에 나온 이명박 혼외자식 내용.
많은 분들에게 큰 화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내용 중에 보니까 에리카 김이 언급했던 이명박의 비자금 규모, 그 액수는 직접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텐데 대략의 윤곽이 또 잡혔다는 점, 그래서 이 책은 상당한 화제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11일 날 정식으로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책 제목은 주진우 기자의 이명박 취재기인가요?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입니다. 추격기. 예, 추격기. 네, 부제는 저수지를 찾아랍니다. 네, 하여간 인터넷 서점에서 주진우 기자 검색하시면은 새 책 지금 예약 판매 중이니까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너무너무 삼성 편만 들고 있어서 그래서 장충기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수 경위는 따로 이제 안 밝히시는 거고요. 하여튼 취재를 열심히 했어요. 취재를 열심히 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보도된 거 말고 안 까신 거 있죠, 또?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까주세요, 또. 사실은 처음에는 삼성이 대통령에 당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진술을 다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최순실의 강요 때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재용 바보 전략을 들고 왔어요. 재판 막판에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마담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용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마담이라 경험이 부족하다. 곱게 자라서 어디 가서 야단 맞느냐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삼성을 오래 취재하지 않습니까? 예. 참 웃겼습니다. 만약에 사석에서 최지성 실장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재용한테 귀에 들어갔으면 크게 혼났을 겁니다. 아마 쌍스러운 욕이 많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젠틀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건 다 언론한테 돈과 힘을 써서 그렇게 이미지가 된 거죠. 예. 공식 석상에서는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도 잘하고요. 특별히 밤에는 아주 대단합니다. 슈퍼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이 의도적으로 바보인 척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용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단독 면담을 이재용하고 합니까? 그렇죠.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그 대국민 사과한 것도 이재용이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홍한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하고 면담한 것도 이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정경련에서 탈퇴하겠다고 미래의 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것도 이재용이었고요. 심지어 감옥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도 이재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이재용 부회장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길 수 있다.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재용이 가진 게 경영권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무슨 권입니까? 싸방권입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충기 전 사장의 핸드폰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공개하게 됐는데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하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삼성 수사를 한 분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고 대통령은 이재용이었다. 아하. 그리고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아니라 장충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충기 핸드폰에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보 보고를 하고 정보 지시를 받아서 이행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장충기한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문자를 보냈던 거 보셨죠? 예. 그리고는 언론사들이 다 정보 보고를 합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정보, 민정수석 인사정보 모든 게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역겨웠습니다. 아이고, 언론사마다 정보 보고를 삼성에 상납하고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삼성 쪽에 인사청탁하고 청와대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삼성과 청와대는 동등하거나 하부 조직 같았어요, 오히려.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민정수석 후보자의 검증 동향에 대한 정보인데요. 예. 자, 청와대 고위급에서 이렇게 보냅니다. 극비입니다. 극비, 보안유지음악. 민정수석 후보자로 박상옥, 경기구 11기 서울대 전주 북부지법 전북지검장 이렇게 해서 세평정리 등을 특감방에서 진행 중. 특감반에서 마지막 인사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올라가거든요. 이 진행 중인 사안을 장충기한테 보냈습니다. 그 박상옥은 지금 대법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서 편애하던 사람이었죠. 그게 2015년 1월 신임 민정수석 후보로 박상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되고 저쪽으로 갔었죠.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인사 정보수집입니다. BH 기류입니다. 신세든 교수는 과거 오랫동안 공부 모임을 같이 해온 인연이 있으나 김강동 교수 계열로 최근 청와대 비판을 많이 해 주변에선 글쎄 나른 반응입니다. 실장 문제와 관련해 VIP가 지금까지도 아무 언급 없어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답니다. BH 실무자들도 답답해 한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낸 내용입니다. BH라 하면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장충 기자한테 보내. 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5, 6개월 전에 제 후임자로 예상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곧 임명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저기 국정원 기조실장이 보낸 문자를 한번 볼까요? 예. 기조실장이 이렇게 보냅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해는 사장님 회사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회사와 더불어 국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행운과 행복을 듬뿍 담아 인사드립니다. 이현수 배상. 이현수는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이 안에 사장님이 주신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 이거 국정농단을 삼성이 했네요. 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언론으로. 예. 언론이 얼마나 비굴하게 기어다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한 언론사 간부가 청탁을 합니다. 존경하시는 실사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양땡땡 국장과 상의를 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대영 올림, 매일경제 김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데스크, 이 사람의 사장은 삼성이었어요. 매경이. 자, 매경이 삼성 재판에 관련해서 삼성 편을 왜 들고 계신지 보이시죠? 다른 거 하나 읽겠습니다. 문화일보인데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일보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5월을 무탈이 넘깁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통해서 검찰을 굉장히 특별 관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재판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진 이 시점부터는 법원을 굉장히 잘 관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장 판사들 가운데 삼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삼성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재판부도 거의 모든 재판부가 삼성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배치했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법원이었고 법원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여론을 계속 호도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게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지금껏 헌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그런데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근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판결이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10년형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에 가까운 형,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삼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7년까지 내려가서 7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사람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다르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가장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린 게 삼성이었고 박근혜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시스템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자, 주진우 기자님, 이제 새 책이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판되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 MB 재산의 윤곽이 언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MB의 돈 문제에 대해서 10여 년간 취재해온 저의 취재기를 담았습니다. 물론 제가 MB 아카에 돈을 정확히 찾아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부분이 많고 어디 가서 실패한 취재기를 담기도 했습니다만 그 MB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삼성과 박근혜 이 재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근데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너무 우리나라와 국가와 민족에게 너무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장 보고 너무 쇼킹을 받아가지고요. 돈의 신 이명박 하면서요. 아니 이명박 혼외자식 언급도 나왔어요. 아니 혼외자식 언급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혼외자식 조아무개 씨 눈치 젖은 아이한테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 현직 국가원수가 혼외자식한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당했는데 각하가 또 돈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깎으려고 합의를 바로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판부한테 사이드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계속 재판을 못 진행하게 친자긴 소송을 하면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못하게 계속 밀어넣다가 나중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사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 번호도 적어놓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돈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각각에서는 자식보다 돈입니다. 아들보다 돈이다. 그렇게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명 눈 찢어진 아이는 이명박 씨의 혼외 자식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게서 12년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미 12년에서 15년 구형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바 있었는데 거의 적중했습니다. 자, 12년형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를 통틀어 보면 한 15년 정도 구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삼성에 가진 힘과 삼성에게는 유독 약했던 검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12년도 굉장히 용감하게 구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금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뇌물공여입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요. 이재용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도피액이 50억 원이 넘어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죠. 여기에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횡령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럼 또 여기 5년이 더 합해지죠.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셨어요. 이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이에요. 입니다. 10년 이하까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통틀어 보면 20년 정도 때리는 것도 그렇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껏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나 다른 사건에서 그 큰 죄를 지었어도 손방망이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구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법원 환경 또 검찰 환경에서는 이 정도 구형도 가상한 것이다 이런 평가신데 사실 저는 12년 정도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까지는 좀 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 12년에서 15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대단했어요. 그래도 자, 근데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이걸 주진우 기자님이 취재해서 특종 터뜨리신 거 아닙니까? 네.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게 그야말로 일파만파를 낳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 우선 그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잘 취재했죠. 오랫동안 제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삼성 재판이 지금 증거가 없다. 주장만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삼성의 응원을
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죄의 가장 핵심은 돈을 주고 받았는지가 문제인데 예. 돈을 주고 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삼성도 인정하고 있고요. 예. 이미 정유라가 승마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게 다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심플합니다. 더구나 스모킹건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종범의 업무일지는 명백한 그냥 증거이고요. 그 다음에 문영표 전 장관이 부정청탁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유라가 법정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캐비넷에서도 이재용과 박근혜 간의 청탁과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의 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일이라도 편하게 하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김영모 이런 사람이 올렸습니다. 예. 또 다른 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으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연합뉴스 조봉래 드림. 이거는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이 나왔을 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조봉래.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그러시죠.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자, 삼성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국민을, 기업을 지키는 겁니까?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보냈어요. 선배님, 천박한 기사는 다루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위기 국면 때마다 뉴스타파나 디스패치가 센 기사를 내는 그 배우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배우의 정보가 나중에 입수되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어떤 기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조선과 TV조선에 기사 쓰지 않도록 얘기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변용식 대표가 자리에 없어서 TV조선 다른 사람한테도 취급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왔다고 자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 없는 장충기 사장님 그동안 평안하였는지요. 제 아들이 삼성전자 어느 부분에 지원했는데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험번호는 전 어디 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같은 부탁이 무례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자식을 둔 부모의 애끓는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사장님의 하회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 악망하오며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문자를 드립니다. CBS의 이희상 전 산업부장 문자 아주 CB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정말 부끄러워요. 이런 사람이 언론인이고 그러니 언론을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하죠. 기업체가 어떻게 삼성을 이렇게 비판하다니 감히 니네들이 어떻게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의 중역이에요. 간부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합니다. 전에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때 말이죠. 삼성 임원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법원 구워 삼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재용 씨가 법원 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 염려가 됩니다. 삼성의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언론을 내달리기 위해서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삼성 재판에 대한 뇌물 재판에 증거가 없다. 엮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빌 게이츠도 한국 오면 다 범법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삼성 편을 들어서 써서 재판부의 부담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쓰더라도 크게 비난이 안 나오고 국가경제를 생각했다고 이렇게 해놓고 법원을 밀어붙인다. 이게 전략인데 이 전략이 사지를 빚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삼성